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청춘 백청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시니어 전신 홈트레이닝입니다. 요즘 헬스장이나 운동센터까지 나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외출이 더 망설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근육은 서서히 빠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 나버립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시고 그중 상당수가 근력 부족과 균형 감각 저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백청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단 30분 만에 온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바로 따라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일단 끝까지 보시면서 익혀두셨다가 식사 전이나 텔레비전 보시는 시간에 짬짬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백청 여러분,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이나 운동화 신으시고 물 한 컵 옆에 두시고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백청 여러분, 본격적인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꼭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근육은 30대를 정점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그 감소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하래요.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자료를 보면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올라가고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과 골절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치시면 1년 안에 사망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약한 첫 먹는 것보다 30분 운동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백청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니어 운동은 절대로 헬스장 청년들처럼 무거운 것 들고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근력 운동. 허벅지와 엉덩이, 등 같은 큰 근육을 가볍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 운동. 한 발로 잠깐 서기, 발끝 들기 같은 단순한 동작이 낙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 굳어있는 어깨와 허리, 골반을 천천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30분씩만 꾸준히 하시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드셨는데 6개월 동안 꾸준히 홈트를 하시고 지금은 손주 안고 산책도 하십니다. 백청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백청 여러분, 본격적인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안전이 첫째, 효과는 그 다음입니다. 첫째, 운동 공간을 정리하세요. 발에 걸릴 만한 카펫 모서리, 전기선, 작은 가구는 미리 치워주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양옆으로 팔을 벌렸을 때 닿는 게 없는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의자를 준비하세요. 등받이가 있고 다리가 4개로 안정적이고 바퀴가 달리지 않은 단단한 의자여야 합니다. 식탁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소파나 등받이 없는 스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맨발이나 일반 양말은 미끄러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물병을 가까이 두세요. 운동 중 갈증을 느끼시면 바로 한 모금씩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가족이나 벨19에 연락하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평소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작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안전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몸을 깨우는 워밍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자 옆에 서서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부드럽게 굽히세요. 먼저 목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5초, 다시 정면으로 왼쪽으로 5초. 절대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양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뒤로 천천히 돌려 내려놓으세요. 5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 앞으로 5번. 마지막으로 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주세요. 손끝까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하셔도 온몸이 후끈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워밍업이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청 여러분, 첫 번째 본 운동은 상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쉽게 굳어버리는 부위가 바로 어깨와 팔이지요. 어깨가 굳으면 옷 입기, 머리 빗기, 빨래 넣는 일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는 어깨 누르기입니다. 의자의 등을 똑바로 펴고 앉으세요.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깍지 끼시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게 뒤집은 다음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이때 등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게 느껴지시지요. 그 자세로 5초 유지, 다시 깍지를 풀고 양팔을 옆으로 활짝 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5초, 이걸 8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 빈손로 접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노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양손을 동시에 옆구리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이때 어깨뼈가 등 뒤에서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뻗고 다시 당기고 이렇게 천천히 12번 반복합니다. 호흡은 당길 때 내쉬고 뻗을 때 들이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 동작, 페트병 아령 옆으로 들기입니다. 500ml 생수병 2개를 양손에 가볍게 잡으세요. 무거우신 분은 빈 병에 물을 반만 채우시면 됩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옆에 내리시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시고 팔꿈치는 살짝 굽혀주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10번 반복합니다. 네 번째, 벽 푸시업입니다. 벽 앞에 한 발자국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대시고 팔꿈치를 천천히 굽히면서 가슴이 벽에 가까워지게 하세요. 다시 천천히 밀어내세요. 절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4초 굽히고 4초 펴는 속도로 10번 반복합니다. 백청 여러분, 어떠세요? 어깨와 팔에 따뜻한 기운이 도시지요. 이게 바로 혈액이 잘 도는 신호입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청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코어로 넘어갑니다. 코어란 우리 몸의 한가운데 허리와 복부, 골반 주변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시작되고 자세가 무너지고 결국 걸음걸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코어가 튼튼하면 모든 동작이 안정되고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시니어 코어 운동의 핵심은 절대 윗몸 일으키기 같은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코어를 깨우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에 앉아서 무릎 들기입니다. 등바디에 등을 살짝 기대고 앉으세요. 양손은 의자 옆을 가볍게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 올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며 20번 반복합니다. 호흡은 무릎을 올릴 때 내쉬고 내릴 때 들이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 의자에 앉아서 상체 회전입니다. 등을 펴고 앉아서 양손은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만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 정면 왼쪽으로 회전.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 위쪽만 돌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쪽 각각 10번씩 천천히 반복하세요. 허리 옆구리 살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 번째 동작, 서서 하는 사이드 밴드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한 손은 허리에 대고 반대 손은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그리고 그 손이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옆구리를 천천히 기울이세요. 5초 유지,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양쪽 각 6번씩 반복하세요. 네 번째 동작, 누워서 하는 안전한 복부 동작입니다. 매트 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은 쓰시고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머리와 어깨만 살짝, 정말 살짝 들어 올려서 손이 무릎 쪽으로 미끄러져 올라가게 하세요. 절대 머리를 잡아당기듯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어깨가 바닥에서 5cm 정도만 떠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합니다. 백청 여러분, 코어 운동은 절대 빠르게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는 게 효과가 10배 큽니다. 호흡 잊지 마세요. 자, 백청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하체로 넘어갑니다. 시니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다리입니다. 인체 근육의 70%가 하체에 모여 있고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다녀오기 같은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체가 튼튼하면 100세까지도 거뜬히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무릎이 아플수록 주변 근육을 키워서 무릎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무릎에 부담 안 가는 안전한 동작들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등을 의자 쪽으로 향해 서세요. 양발은 어깨 너비, 발끝은 살짝 바깥으로 향하게, 양팔은 앞으로 나란히 뻗어 균형을 잡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앉았다가 닿는 순간 다시 일어서세요.
완전히 앉지 마시고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기만 하면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10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 등바디를 양손으로 가볍게 잡고 서세요. 양발을 모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서세요. 3초 유지, 천천히 내리세요. 종아리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지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운동만 꾸준히 하셔도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10번 반복하세요. 세 번째 동작,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 등바디를 한 손으로 잡으시고요.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무릎은 곧게 펴시고 30도 정도만 올리시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한쪽 10번씩, 반대쪽 10번씩. 이 동작은 엉덩이 옆 근육을 강화해서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으세요. 그리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시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서세요.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자마자 또 일어서고 또 앉고.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이 한 가지 동작만 매일 하셔도 다리 힘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백청 여러분, 다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만큼 정확히 돌아옵니다. 백청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니어 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균형 운동, 밸런스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매년 한 번씩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 한 번이 평생의 건강을 흔드는 큰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균형 감각은 운동으로 분명히 회복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셔도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안정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균형 운동은 반드시 의자나 벽 옆에서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동작,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의자 등바디를 한 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양발을 모으고 서신 상태에서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이 살짝 굽혀져도 됩니다. 그 자세로 10초 버티세요. 처음에는 5초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10초. 이걸 양쪽 3번씩 반복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손을 의자에서 살짝 떼고 균형만으로 서보세요. 두 번째 동작, 발 앞뒤 일자로 서기입니다.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일자로 놓으세요. 마치 줄타기 자세처럼요. 의자를 잡으신 채로 그 자세에서 10초, 그리고 발을 바꿔서 또 10초. 이 동작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안의 전정기관을 자극해서 어지럼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동작, 천천히 일자로 걷기입니다. 직선을 따라 걸어가는 자세입니다. 양팔은 옆으로 펼쳐서 균형을 잡으시고 한 발 앞에 다른 발을 일자로 디디면서 천천히 5걸음 앞으로, 그리고 5걸음 뒤로. 처음에는 벽 옆에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운동은 소뇌를 활성화시켜서 노화로 둔해진 반응 속도를 깨워줍니다. 네 번째 동작, 발끝에서 발 뒤꿈치로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의자 등바디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게중심을 발끝 쪽으로 옮겨 까치발이 되었다가 다시 발 뒤꿈치로 옮겨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마치 시소처럼 천천히 앞뒤로 흔들흔들. 10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발목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백청 여러분, 균형 운동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휘청하시면 즉시 의자를 꽉 잡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백청 여러분, 이제 운동의 마지막 단계, 유연성 스트레칭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어깨가 돌아가지 않고 허리가 굽혀지지 않고 다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일상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스트레칭은 마치 녹슨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10분만 해주셔도 몸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운동 마지막에 하는 정리 스트레칭은 근육통을 예방하는 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깨 가로질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고요.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가로질러 뻗으세요.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 위쪽을 잡고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어깨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10초 유지, 반대쪽도 10초. 두 번째, 목 옆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손을 머리 왼쪽 위에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이세요. 절대 손으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손의 무게만으로 부드럽게. 목 왼쪽 옆이 늘어나는 느낌. 15초 유지, 반대쪽도 15초. 세 번째, 허리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으신 채로 오른손을 의자 등받이 뒤쪽으로 보내세요. 왼손은 오른쪽 무릎을 잡으세요. 그리고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트세요. 허리 옆구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 10초 유지, 반대쪽도 똑같이. 네 번째,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 뒤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세요. 발뒤꿈치는 바닥에,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그리고 상체를 그 다리 위로 천천히 숙이세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편한 만큼만. 10초. 반대쪽 다리도 15초. 다섯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 앞에 한 발자국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벽에 대시고요. 한쪽 다리를 뒤로 한 발 빼시고 그 발의 발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누르세요.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20초 유지, 반대쪽도. 여섯 번째, 깊은 호흡 마무리입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양팔을 옆에서 머리 위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며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양팔을 천천히 내리며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세요. 번 반복하세요. 백청 여러분, 어떠세요? 온몸이 가벼워지셨지요? 백청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지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신 게 느껴지시지요. 이게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그런데 백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한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동작을 다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워밍업 10분, 하체 운동 10분, 마무리 스트레칭 5분, 이렇게 20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시면 차차 늘려가세요.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작은 비법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하세요. 사람의 뇌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또는 저녁 드라마 시작 전 본인만의 정해진 시간에 하시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세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다음 날 입을 운동복을 의자에 걸어두시면 아침에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운동 모드로 바뀝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운동한 날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세요.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이면 그 동그라미들이 백청 여러분께 엄청난 자신감을 줄 겁니다. 넷째, 함께 하세요. 배우자, 친구 또는 멀리 사는 자녀와
영상통화로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5째,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시면 다치시고, 다치시면 멈추게 되고, 멈추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백청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동작이 가장 좋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운동이 필요한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백청 여러분, 모두의 건강이 곧 우리 채널의 보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위한 맞춤 운동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백청 여러분, 매일 한 동작씩이라도 꼭 움직이세요. 100세까지 청춘 우리 백청,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